자, 물권 서론 파트에서는 단다시 문제가 하나 나올 수도 있죠. 관습법이 뭐냐, 농작물이 뭐냐, 이렇게 간단한 단다시 문제 나올 수 있고, 또 정통적인 문제는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적 두 파트인데, 자, 먼저 간단하게 어디를 볼 것이냐, 우리 교재로 따지면 171쪽을 먼저 봐보세요. 171쪽 물권의 객체, 대상 거기서 4번 봐보세요. 4번 농작물. 근데 농작물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 왜 농작물을 잘 묻는지 몰라. 171조 4번에 농작물. 어느 토지 위에 농작물이 있다. 농작물. 토지의 농작물은 어떻게 표현하나 보세요. 토지의 농작물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가 표현하는 거야. 이 부합이 돼버리면 토지 소유권자가 농작물 소유권자가 되는 거야. 전혀 별개야.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농작물만은 타인의 토지에 무단 재배한 농작물도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고 이것만 항상 누구로 한다? 토지 소유권 관계없이 경작자 소유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르냐? 땅에다 뭐 경작하는 거, 경작권이에요. 경작자. 경작권이에요. 경작. 남의 땅보다는 경작권. 이 경작권도 이제는 관습이다, 관습법이다. 관습법이에요. 관습법의 단계로 올라섰어요. 자, 우리가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 위에는 임의로 창수할 수 없는데 관습법으로 창설되는데 우리가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거.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물권이 몇 가지다? 5가지. 하나는 경작권. 남의 땅에 무단 재배한 농작물도 경작권만은 경작 소유로 한다. 경작권. 또 뭐가 있었나요? 분묘기지권. 잘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잘 나와요. 세 번째는요. 관습법이란 말을 붙여야지.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 또 하나는요. 명인방법. 관습법으로 인정하는 공시 방법이다. 명인방법. 5번째 뭐가 있었나요? 동상 양도방법. 이 5가지는 민법의 규정이 없다고 관습법을 인정하는 물권이다. 관습 인정 물권. 이것은 물권이다. 이 5가지는 물권이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 관습법에 대한 물권이 되는 거야. 물권이다. 이 5가지는 배타적 권리다. 배타적 권리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항상 물권이란 말을 배타적 권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관습법이 되지 못하는 관습은 물권이다, 물권이 아니다. 물권이 아니다, 관습은. 관습은 물권이 될 수 없다. 관습은 물권이 아니다. 관습은 배타적 권리가 아니다. 그 관습이 뭐가 있나요? 많죠. 뭐 온천권, 사도 이용권, 근린 공원이 어쩌고 미등기 매수인. 미등 매수인들은 아직 등기는 하지 못했다면 법적으로 소유권 취득된 거 안 된 거예요. 등기 없으면 소유권 취득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미등 매수인들은 아직 등기 내지 못했다면 법적으로 소유권 취득이 안 됐으나 그러나 미등 매수인들은 관습법상 권리는 인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미등 매수인들 관습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등 매수인들은 법적인 물권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해 등기가 없었다면 관습법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야지. 관습법은 이거 말고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돼버리면 관습이 돼버리면 배타권리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전에 경작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농작물은 남의 땅에 뭐 무단 재배했더라도 명인방법을 갖춰야 돼요? 갖추지 않아도 해요? 명인방법을 구비해야 돼? 구비하지 않아도 해요? 구비하지 않아도, 구비하여야라면 틀려. 구비하지 않아도 경작자 소유라는 거지. 남의 땅에 배추 심고 파마를 심었는데 팻말 붙여놔야지 내 거 되는 거 아니야. 이 농작물은 명방법을 구비하지 않아도, 갖추지 않아도 경작자 소유한다. 그렇지만 이 농작물을 남한테 양도하거나 남한테 처분하거나 남한테 이전할 때는 이때 뭐 해야 돼? 명인방법을 갖춰야. 구비해줘야지만이 소유권 변동이 인정되는 거야. 너는 심은 사람은요. 구비하지 않아도. 하여튼 농작물을 남한테 처분할 때는 명방법을 구비하여야 소유권 변동이 이룬다. 이해되시죠? 네,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기 단다시 문제, 여기 관습에 관련되는 거, 여기 하나 받고. 자, 이제 그런 다음에 바로 들어갈 거예요. 이제 물건 청권 얘기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 이제 간단합니다. 여기 이제 서론 파트가 그냥 단다시 문제, 간단한 문제 나와요. 꼭 나와. 뭐가 나올지 모르고 거기 뭐 이런 거 묻는데. 또 하나 이제 나올 만한 단다시 뭐가 있냐. 이 관습에 관련된 얘기는 좀 읽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어디를 보시냐면 교재 174쪽. 여기 관습법에 관련되는 거. 여기 좀 읽어주셔야 돼.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데 틀리면 안 돼요. 175쪽에 물건 효력에서 물건은 우선적 효력이 있다. 물건은 우선적 효력이 있다. 거기서 3번 봐보세요. 1번에. 175쪽에 1번에 3번. 자, 3번 동그라미 별표. 제한 물건은 선우와 관계없이 소유권에 언제나 우선한다. 요거 하나. 원래 물건끼리는 서로 물건끼리 순위가 있다, 순위가 없다. 순위가 있다. 이 순위를 비교해요. 순위를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법률로 뭐라고 하냐? 순위를 비교하는 것을 우선적 효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선적 효력. 이걸 우선적 효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과 순위를 비교해서 선성립. 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한다. 물건끼리는 순위를 비교해야 돼요. 그걸 우선적 효력 부르는 건데 등기법을 배울 때 같은 동구에서, 같은 갑구에서, 같은 을구에서, 같은 동구에서는 뭐가 앞선 것이 순위 번호가 앞선 것이 우선하는 거고 별구를 비교할 때는 2구, 갑과 을구를 비교할 때는 접수 번호가 앞선 거지. 물건은 순위가 있다. 그 순위를 따지는 거 우선적 효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먼저 성립을 우선하는데 여기에는 예외가 두 가지 있다. 물건은 무조건 순위를 먼저 성립한 게 우선하는 거야. 하지만 동일 목적물, 동일한 토지에, 동일한 건물에, 동일한 목적물에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이 제한 물건이 서로 충돌하면 소유과 제한 물건 간에는 성립 선우에 따라 그래 맞아요, 틀려요. 성립 선우와 관계없이 언제나 말 들으면 또 알되게 벌어져. 언제나 제한 물건이 우선한다. 맞는 짐은 틀린 짐은 소유가 제한 물건 간에는 누가 만 성립했느냐? 성립 전후와 선후와 관계없이 언제나 제한 물건 소유권에 우선한다. 맞는 틀린 짐은 고집은 세. 똥을 쳐놔도 대답을 안 해. 절대 안 해. 아주 나는 틀리나 있어도 고집이 있는 사람이야. 맞는 질문이야. 이건 주의하셔야 돼. 이거 하나는 예외야. 성립 선후를 따지면 큰일 나는 거야. 보세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신지. 토지가 있어. 자, 등기부 갑의 토지야. 자, 그런데 여기 토지 등기부 을구에 저당이 앞에요. 저당 설정 등기. 접수연을 언제? 2000년 4월 25일 접수연을 일. 저당 금액은 2억 원. 누가? A가. 그런데 2001년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연을 언제? 2001년 4월 25일. 소유자는 을. 소유권 넘어왔어요. 그러더니 저당 또 잡혔어. 여기. 등기부 을구에. 이거 제한물건이잖아. 을구는. 저당 설정 등기. 2002년 4월 25일. 저당 금액은 1억 원. B. 자, 얘가 소유권을 취득한 날은 2001년 4월 25일이야. 내가 소유권 취득하기 전에 이미 있었던 이 저당권 어떻게 되는 거야? 따라와야 돼, 안 따라와야 돼요? 승계 받아야지. 내가 소유권 취득하기 전에 이미 있었던 나보다 앞서 선주 제한 물건 내가 승계 받아야 따라와야지. 이 2억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2억 못 갚으면 경매되는 거야. 얘는 이미 있었던 앞섰던 애야. 얘는 언제 잡은 애야? 내가 소유권 취득한 후에 잡은 애예요? 이 1억 못 갚으면 경매 당해요, 안 당해요? 경매 당해야지. 자, 보세요. 내가 소유권 취득하기 전에 이미 있었던 제한물권을 내가 그대로 승계 받아야 되는 거고, 내가 소유권 취득한 이후에 설정한 제한물권을 누가 잡아준 거야? 네가 잡아준 거야, 네가. 너의 등기필증, 너의 인감증명 안다고 잡을 수 있어, 이거? 앞섰던 것은 전 소유자가 설정된 것은 내가 승계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응? 내가 소유권 취득한 잡은 건 내가 잡아준 거고, 나의 등기필증,
나 임금감정이 안 나가게 잡을 수 있어요? 내가 잡아준 거잖아. 내가 갚아야 되는 거잖아. 둘 다 못 갚으면 경매당하는 거야. 보세요. 논할 필요 없잖아. 이미 있었던 선수 제한물권은 내가 승계받는 거고, 내가 소유권 취득한 이 잡은 제한물은 내가 잡아준 거고, 이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소유권 지키는 거잖아. 성립 선호와 관계없이 언제나 뭐가 앞선다?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맞잖아요. 에이, 왜 그러셔. 알면서. 물건끼리는 우선은 있는데, 다만 물건 중에서 점유권이란 물건만은 우선적 효력이라는 단어가 용어가 있다 없다? 없어요. 물건 중에서. 즉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란 말이 뭐라고요? 물건끼리 순위를 비교하는 거야. 순위를. 점유권자 권리가 앞서느냐 소유권자 권리가 앞서느냐. 점유권자 권리가 우선하느냐 저당권자 권리가 우선하느냐. 이렇게 점유권은 다른 물건과 순위를 비교한다는 말이 없어요. 순위를 비교하는 게 아니야. 점유권 양립이 되기 때문에. 나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점유권만은 다른 물건과 순위를 비교한다, 비교하지 않는다. 점유권만은 뭐가 없다? 우선력이 없다. 또 이 싸움인데 또 무서운 거 있어. 내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주특기가 뭐냐면 비슷하면 다 똑같아. 비슷하면. 유치권은 담보물권이야. 유치권. 돈 받는 수단 유치권은 담보물권이지만 뭐가 없어요.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다. 이게 없는데 우선적 효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우선 변제권이 뭐예요? 유치권자는 유치 목적 경매됐을 때 경락대금에서 다른 채권자 먼저 배당받는 권리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 유치권은 뭐가 없다? 우선 변제권이 없다. 점유권은 뭐가 없다? 우선적 효력이 없다. 헷갈리면 안 된다고 이거 용어. 아주 무서워 죽겠어 아주. 비슷하면 다 똑같으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예외 두 가지. 점유권, 우선적 효력 없다. 다른 순위 비교하는 거 없다. 이거 조심하시고. 자, 이제 물건 청구 들어왔어요. 기초적이긴 하지 않고 바로 저번에 이제 간단히 복습한 다음에 새로운 거 완전 심화를 하나 할 거예요. 일단 어디를 먼저 펴놓으시냐면 지난한 말로 176조. 176조에 보면 핵심 봐봐요. 핵심. 물건 청권과 손해청권의 비교. 이걸 조금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렵게 나오면 굉장히 그런 데가 어렵게 나와요. 요즘 이 용어들이 어렵게 나오면 물건 청권은 맞추기가 힘들어. 우리 중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보세요. 누군가가 내 물건을 침해하면 나의 소유권을, 나의 전세권을, 나의 점유권을 침해하면 물건자가 또 침해자에게 그 침해를 배척해서 내 물건을 스스로 보호하는 권리를, 내 물건 스스로 지키는 권리를 물건적 청행사한다 부르는데 물청권의 종류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침해했을 때 목적물 반환, 결과 제거, 방해 제거, 예방, 청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물건 청권 보세요. 모든 물건자한테 인정되는 건데 이 물건 청권을 행사하면 이걸 행사했어요. 침해자에게 행사했어. 물건 행사하면 물건 청권을 뭘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 행위를 요구하는 거야. 내가 미국 갔다 내 땅에 무단으로 남의 땅 무단으로 비납세 나왔어요. 비납세 철거하라, 제거하라, 토지를 반환하라, 적당 조치를 취해달라. 사람의 행위를 요구하는 거야. 반환해달라, 철거하라, 뭐 해달라, 예방해달라. 행위를 요구하는 거야. 다만 행위를 요구하는 건지 물건청구 행사하면서 물건청구 행사하면서 금전배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돈 얘기 못 해요. 내 땅에 무단지은 내가 3년 갔다 왔더니 남의 땅 무단지어 놨어. 비나 세동을 막 쓰고 있어. 너 다 때려부셔. 내가 억울해서 안 되겠어. 너 3년째 사용료 내놔. 너 분할반 안 해. 너 손해배상해줘. 내 금전 물으려 그래. 금전 물으려면 따로 물어야 되는 거야. 물건청구에서 묻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다시 불법 행위나 손청구해야 되는 거지. 물건청구 행사하면 이것만을 요구해야지. 이거 행사하면서 금전, 돈 배상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행사하고 그리고 언전 내가 이거 물으려고 그래요. 그럼 그런 다음에 그리고 엔드 그리고 나서 별도로 언전 따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물건청권과 불량손해배상권은 서로 병존한다. 둘 다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행사하면 두 건은 따로 행사해야 되는 거야. 따로. 병존하는 거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이거 하면 이거 못하고
이거 하면 이거 못한다는 얘기야. 둘 다 동시에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불법 손해배상 물으면 이 결과는 항상 뭐로 끝나야 돼요? 불법 손해배상 물으면 금전, 돈. 이 금전이 금전. 이 금전 배상으로 끝나야지 이거 항상 불법 손해배상 물으면서 행위를 요구할 수 없어. 나 행위도 요구하고 그리고 금전 배상 요구하려면 두 건 행사해야 되는 거야. 뭘 행사하고 그리고 별도로 손해 청구 따로 행사해야 되는 거지. 이거 행사하면 이거만 요구하고 이거 하면 이건 요구해야 되는 거지. 이거 하면서 이거 묻고 이거 하면서 이거 물을 수는 없다는 거야. 이게 두 건이야. 두 건인데 근데 모형청구는 손해청구를 수반할 수 있다. 이거 행사하고 이거 행사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맞아. 맞는데 모형청구는 언제나 손해청구를 수반한다. 언제나 손해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이 말대로 틀리는 거야. 목적을 반환받고 그리고 손해배상 물을 수 있다. 따로 물을 수 있어. 다 때려보세요. 결과 제거 그리고 불법 손해배상 물을 수 있어. 둘 다 물을 수 있어. 물을 수 있는데 언제 문다는 거 아니야. 물으려면 손해배상 요건, 이 요건은 구비해줘요. 구비하면 묻는 거고 구비 못하면 못 물을 수도 있는 거지. 언제 묻는 얘기냐냐. 물건청구는요. 침해자의 고의가실 같은 거 논할 필요 없어. 고의가 없더라도 행사할 수 있어. 또 결과 발생하지 않아도 염려, 가능성만 갖고도 행사할 수 있어. 근데 손해배상 물으려면요.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 결과. 결과 있어야지. 염려. 손해 끼칠 염려가 있습니다. 아직 손해한 건 없는데 이대로 가면 손해가 끼칠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 가능성만 갖고는 물을 수 없어. 또 손해 물으려면요. 손해배상은 침해자의 고의, 과실이 있을 거. 이게 있어야 묻는 거야. 물건청구는요. 다 때려보셔. 내 토지 반환에. 고의가시 없더라도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담장을 쌌는데 옆집 사람이 지금부터 10년 전에 건물을 신축하고 담장 쌌는데 10년 만에 측량했더니 그 담장이 우리 땅 10평을 넘어왔어. 걔 전혀 몰랐대. 고의가시 없었대. 그래도 때려부셔달라.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근데 그 쌓은 애가 아무 잘못이 없다면 손해배상 못 묻는 거야. 뻔히 남의 땅인지 알면서 쌌어. 그건 모를 수 있지만. 자, 보세요. 옛날에 담장 싼 사람은 갑이라는 사람이야. 얘가 건물 신축한 사람이야. 건물 신축 담장 싸놓고 5년 살다가 집 팔고 이사 갔어. 지금 새로운 사람이 살고 있어. 살고 있어. 응? 지은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이. 응? 집을 지은 사람은 아니야. 측량했더니 10평 넘어왔어, 담장이. 쫓아가서, 저기요, 측량하니까 지금 경계 넘어오지 않았냐. 담장 철거해달라. 상대방이 아무런 고의가 잘못이 없더라도 물건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 그리고 100만 원 배상하셔. 남의 땅 무단 상호했으니까. 그때 손해배상 물을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걔가 싼 거 아니잖아. 걔는 그냥 집 사서 들어왔을 뿐이지. 걔가 고의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못 묻는 거야. 그러니까 손해 물을 수는 있는데 손해 물으려면은 요걸 갖춰야 돼. 손해가 발생했던 결과가 있을 거, 그 침해자의 고의가시 있을 거. 그리고 손해청구는 손해 물으려면 얘는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 소멸시효 걸리는 거야, 소멸시효. 시효에 걸리지 않았어야 돼. 이미 침해한 날부터 우리 땅에 무단으로 지은 지 10년 지났어. 불법에 있는 날부터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손해배상은 없는 거야. 근데 남의 땅 무단으로 담장 쌓은 지 17년 됐어. 17년 됐더라도 때려부셔달라.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물건청구는 손해배상 안 걸리잖아. 하지만 남의 땅 무단 쌓은 지, 무단으로 빈약 지은 지 이미 10년 지났다면 손해배상은 없는 거야. 10년 소멸시효 걸려. 이상을 갖춰야 돼. 걸리지 않았을 거. 그러면 묻는 거고. 여기 걸려버리면 못 물 수도 있는 거지. 언제 없는 얘기가 손해 요건을 구비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무단 침해했을 때 10년, 100년 제가 때려볼 수 있지만 무단 침해한 이미 10년 지났다면 손해배상은 없는 거야. 교통사고 마찬가지야. 불법행 교통사고가 이 사람 횡단보도 건너는데 뺑소니 차가 쳐갖고 이 사람이 크게 다쳐서 장애 진단도 받아서 걷지도 못해요. 굉장히 중장애 판정 받았는데 이놈이 도망친 바람에 찹질 못한 거야. 잡았어야지 뭐 교통사고 손해배상 묻죠. 10년 지나서 이게 발각이 됐어. 10몇 년 전에 사고 난 애가 얘래. 손해 못 물어요. 이 불법행위 한 날부터 몇 년 지났어? 10년 지났잖아. 그래서 못 묻는 거야. 손해배상은 다 10년 소멸시효 걸리는 거야. 이해되시죠? 걸리지 않았어야지 묻는 거야. 요걸 구비해야 되는 거야. 그 관계를 좀 간단히 보셔야 돼. 어렵게 나오지도 않겠지만 그런 다음에
자, 제가 이 물건청구권은 단다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중간 난이도 나올 수 있고, 사례 문제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 사례 문제 잘 나와. 자, 어떤 거냐. 저번에 기본강의 때 안 한 게 뭐냐면, 178쪽에 보면 심화. 오늘 이거 볼 거예요. 사례 문제 정리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물건청구권에서 사례 문제 나오면 용어. 이거 왜 묻는지 몰라. 근데 맨날 이 문제야. 자, 첫째, 남의 토지에, 갑의 토지예요. 갑이 토지 소유권자예요. 갑의 토지에 을이 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했다.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을은 어디가 있나요? 땅 주인 을은 미국. 미국 갔다 3년 만에 왔더니 고향에 있는 땅 300평에 동네 사람인데 허락도 무단으로 비납 적은 거야. 막 공작설 창고 적는 거야. 쫓아가서 토지 소유권에 기해서 물건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요. 자, 행사했어. 왜 남의 버렸느냐? 무단지은 지상물을 이 건물을 조속히 철거해달라. 소유권에 기한 결과제거, 방해제거 철거해달라. 요거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당이 사용하는 토지, 이 토지 조속히 반환해달라. 토지 소유권에 기한 토지 반환 청구, 토지 반환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환 청구권. 너 무단 지은 건물에서 빨리 나가라. 조속히 나가달라. 때려부시게. 퇴거. 자, 퇴거는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건 없다는 거예요. 남의 때 무단 지은 건물도 건물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을한테 있는 거야. 건물이 신축되는 순간 원시특 하는 원시특. 지가 지 건물에 들어앉은 애를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다. 이건 안 된다는 거야. 만약에 퇴거도 요구할 수 나가라. 조속히 나가달라. 퇴거 요구할 수 있다 칩시다. 나가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치면 내보냈어. 내보낸 다음에 저 건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쓰면 되지. 왜 때려부셔? 내보내고 내가 쓰지. 아무리 남의 땅 무단 지은 건물 네가 쓸 권리는 없잖아. 퇴거시킬 수 있으면 퇴거시킨 다음에 내가 쓰지. 왜 때려부셔? 그건 없잖아. 그래서 무단 지은 건물도 뭔 요구할 수 없다? 퇴거는 요구할 수 없다. 소유권에 의해서. 이게 첫 번째 제일 쉬운 거고. 두 번째 사례 문제 나오면 용어들인데 괜히 이걸 요즘 유행이야 유행. 이 시험 문제도 유행이 있어요. 여러분들 패션도 뭐가 있어요? 유행이 있어. 나팔바지 입었다, 쫄바지 입었다, 난리야 난리. 응? 바지 짧아졌다, 길어졌다. 넥타이도 얇아졌다, 두꺼워졌다. 마찬가지예요. 시험도 유행이 있어. 뭐 정말 언제부터 괜히 이걸 괜히 이 짐을 잘 물어 이렇게요. 그러면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했어. 축조했어요. 축조해서 한 2년 쓰다가 이 지상물을 매매했어, 매매. 야, 내가 땅 주에도 허락 받은 거야. 이게 창고인데 내가 지금 쓸 수 없으니까 너 2천만 원만 줘. 내 건축비만 받는 거야. 너 써. 저 이제 팔았어. 현재 병이 매수해서 넘겨받았어. 미국 갔다 왔더니 이 꼴 난 거야. 자, 도지사자는 누구한테, 누구한테 행사해야 돼요? 누구한테? 다 때려보셔라. 내 땅 돌려달라. 누구한테 행사해야 돼요? 1번 을에게, 2번 병에게, 3번 을 또는 병에게. 몇 번이요? 갑의 땅에 2년 전에 무단으로 지은 사람은 을이야. 쓰고 있다. 현재 매매해서 넘겨받은 사람은 병이야. 현재 누가 쓰고 있어? 병이 쓰고 있어. 다 때려보셔라. 라고 갑은 누구한테 얘기해? 땅 주인은. 소유자는요? 누구에게? 정답? 병, 을. 또 없어요? 3번이 또 마음에 걸리는 분이 있네. 스티어요. 몇 번이에요? 2번. 물건청구권은 침해자. 남에 대한 침해자가 상대방이 아니라 누가 상대방이다? 현재의 점유자가 상대방이잖아. 얘게만 행사해야 되는 거야. 매매가 돼버리면 매수인만이 점유권 있는 거지. 매수인은 직접 점유자, 매도인은 간접 점유자. 아니잖아요. 매수인만이 점유권 있는 거지. 인도받으면 얘에게만 행사해야지. 철거하라. 토지 반환하라. 하지만 얘한테 퇴거는 요구할 수 없다. 그렇죠? 이거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 문제, 이게 제일 잘 나오죠.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무단으로 축조했다. 건물을 지었다.
그래서 쓰고 있다가 그 전 시험에 28회 때 어떻게 나왔 29회 때는 일부를 무단지원금의 일부를 병에게 임대줬어요. 병은 임차인이야. 이 건물의 일부의 임차인이야. 미국 갔다 왔더니 이 꼴 난 거야. 다 때려보셔. 내 땅 찾아올라 그래요. 갑은 누구한테 행사해야 돼요? 물건 청구 누구한테? 을 또는 병. 둘 다 상대방이 되는 거야. 임대를 줬다 그러면요. 얘는 무단 신입자이다. 이 부분의 간접 점유자. 임차는 직접 점유자. 근데 물건 청구는요.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모두 상대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매매가 돼버리면 얘만이 점유권이 있는 거야. 매매한 목적물에 매도인은 간접 점유자, 매수는 직접 점유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임대를 주면요. 임대계약이 끝나고 돌려받은 임대인은 그 임차 목적으로 간접 점유권이 있잖아. 그럼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 모두 상대방이 된다. 오늘 정답이 뭐예요? 을 또는 병에게 행사한다. 그러면 사회 문제 나왔을 때 무단지어서 매매를 했는지 무단으로 지어서 임대를 줬는지를 조심해야겠죠? 임대를 좀 간접 점유자야 얘는 임차 목적물에 둘 다 상대방이 돼. 그러니까 갑이 임차 병 쫓아가서 야 너 이 건물 임차인이지 임대인 을이 남한테 무단 지은 건물 내 임차 받은 거야. 너 임차인 너 직접 점유자한테 쫓아가서 너 얼른 빨리 건물 철거해. 건물을 철거해달라. 직접 점유자 병에게 철거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왜 없는 거예요? 얘 거 아니잖아. 이 건물 누구 거야? 을 거잖아. 남의 건물 어떻게 때려부셔 세입자가. 철거 요구할 수 없어. 너 빨리 건물 퇴거해. 빨리 건물 나가. 퇴거는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얘 건물 소유자 아니잖아. 요구할 수 있어요. 너 토지 반환해. 토지를 반환해라.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토지 반환 요구할 수 있어요. 토지는 얘 거 아니잖아. 얘 거잖아. 응? 그러면 직접 점유자 세입자 임차인에게는 뭔 요구할 수 없다? 철거는 요구할 수 없다. 그럼 무단 신입자자 간접점 쫓아가서 의뢰 쫓아가서 너 건물 때려보셔 빨리. 건물 철거해.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갑이 있어요. 너 토지 반환해.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 건물 나가. 건물 퇴거는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얘는 건물 주잖아. 요구할 수 없어. 그래서 요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맨날 이거 물어 이거 왜 묻는지 몰라 이렇게. 직접한테는 처음 요구할 수 없고 간접한테는 퇴건 요구할 수 없다. 요거 자주 나왔어요. 그 얘기가 어딨냐? 그 문제가 180페이지에 있어. 180페이지. 얼마나 자주 나왔어요? 예제를 다시 나왔어요. 거의 물건 청구는 요즘 두 번마다 한 번은 이걸 물어 이거. 근데 이 세 지문 말고는 없어요. 이거 연습하셔야 돼. 용어들이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문제 풀어보시오 한번 여러분들이. 이 얘기들 좀 봐주시고 이렇게 이 하나로 끝낼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누가 행사할 것이냐. 현재 물건 현재 소유자가 지난 전 소유자는 행사할 수 없다. 누구한테 상대방 침해자가 아니라 현재 점유자. 현재 점유자는 직접 간접 모두 상대방이 되지만 단 점유 보조자는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물건 청구는 언제까지 행사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기간 제한이 없다. 물건 청구는 소멸시 걸리지 않는다. 물건 청구에 비용이 나온다면 비용 부담은 누가 한다? 비용 부담은 전액 상대방이 부담. 상대방 부담설. 100% 상대방이 부담해라. 기억나시죠? 또 물건 청구는 현재 점유자가 선의 무과시건 고의가시 있건 없건 관계없이 언제나 행사할 수 있다. 근데 물건 청구 행사 플러스 소멸 청구권 둘 다 행사할 수 있다. 목적물 반환 및 손해배상, 결과 제거 및 손해배상, 예방 청구 또는 손해배상 담보 제공. 둘 하나만 요구해라 거기는요.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 또 물건과 소유권의 기나 물건 청구는 항상 운명을 같이 해야지. 사람과 그림자 관계지. 둘 중에 하나만 분리양도될 수는 없다. 그 얘기였죠? 줄줄줄 나와야죠. 다 필기도 됐고 저번에 시간 많이 잡아먹었어요. 그 얘기들이 그 뒷페이지에 있어요. 물론 기본거에 다 했고요. 자 봅시다. 요거 하나만 추가하면 돼요. 요거 사례 문제. 물권 변동이에요. 자 물권 변동에서 물론 두 문제 나와요. 부동산 물권 변동 두 문제 나오는데 다 등기 문제다. 등기 문제 다 판례 문제가 나와요. 판례 문제 나오는데 일단 밑줄 하나 그어볼게요. 가다가 190페이지에 190페이지 피시면
맨 밑에 내리시면요. 다 판례들이에요. 논리 아니에요, 여기는요. 원인행위. 그 원인행위 실효에 의한 물건의 복귀. 요거 별표 하나만 쳐놓으세요. 이 지문. 좀 어려운 문제, 지문인데 잘 나오는 지문이야. 자, 채권행위. 등기 내는 걸 뭐라 불러? 등기 내는 걸요. 물건행위. 등기를 내게 된 원인행위. 보통 매매계약 맺었어. 교환계약 맺었어. 또는 증여계약 맺었어. 등기를 내게 된 그 원인행위는 채권행위. 보통 매매계약은 채권행위. 그 결과도 등기 내는 건 물건행위. 채권행위가 원인이 되어도 결과적으로 물건행위를 하는 거야. 등기를 내는 거야. 근데 원인된 채권행위가 부동 등기를 냈는데 자 보세요. 토지가 있는데 갑에서 을로 등이 났어. 소유권 이전 언제 났느냐? 2022년 3월 15일에 등이 났어. 을한테. 응? 근데 등기를 내게 된 원인행위. 이 매매계약이 언제 체결됐느냐? 매매계약은 2022년 2월 15일 날 매매계약 체결됐어. 등기까지 났어. 근데 이 원인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어요. 이걸 채권행위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무효가 됐어. 이 원인된 매매계약을 취소했어요. 이날 사기당해서 맺은 계약이야. 등기까지 내줬는데 깨달았어. 야, 사기당해서 내가 헐가매매했다. 내가 사기당해서 이 매매계약 취소한다. 취소했어요? 또는 원인된 매매계약을 해제했어. 일단 등기까지 내주면 보름 안에 남은 잔금을 치르면 돼. 일단 등기 먼저 내주면 대출 받아서 잔금 치르는데 안 치르는 거야. 나 매매계약 원인된 매매 해제한다. 해제가 돼버렸어. 자, 원인된 등기를 내게 된 물건행위 등기를 내게 된 원인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되는 순간 이 매수납하는 등기까지 영향 미친다 안 미친다 이것이 무효 취소되면 여기 영향 미친다 안 미친다. 영향 미친다는 거야. 영향 미치면 유인성이라 불러. 원인된 부동산 매매 계약이 무효 해제돼 버리면 그 결과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 취소 해제되는 거야. 영향을 미치는 거야. 운명 같이 하는 거야. 미치고 이 매수하는 등기를 다시 이 등기를 말소하잖아도 이 무효 해제되는 순간 소유권은 당연히 자동으로 어떻게 된다? 등기 없이도 당연 복귀한다. 자동으로 소유권 돌아온다는 거야. 이 등기 말소하잖아. 그럼 원인된 부동 매매 계약을 무효취소 해제한 다음에 매수납부된 등기를 다시 이전 계약하고 다시 매수납부 등기를 말소시켜야 소유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원인된 부동산 매매 계약이 무효 해제된 순간 아무런 등기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소유권은 자동으로 돌아온다.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복귀한다. 당연 복귀한다. 자동으로 등기 없이도 돌아온 거야. 이제 자동 돌아온 거야. 등기 말소 안 해도. 이게 바로 팔레이트도다. 자 보세요. 이 집 문제 오다가 되면 많이 나와요. 내 말을 지금 자 그러면 밑줄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채권행위에는 실효원인 부동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 취소 해제됐어. 거기 밑줄 하나.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그런데 화살표 딱 동그라미 2번. 다만 판례는 유인론의 입장에서 원인된 계약 채권행위가 해제되면 그 계약을 이행으로 매수하고 났던 변동했던 물건은 당연히 자동으로 어떻게 된다? 당연히 복귀한다.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 복귀한다. 자동으로 돌아온다. 당연 복귀설. 이게 판례 태도예요. 이 질문 오다가다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냥 내주었어요. 논리가 아니니까.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별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93쪽에 중간 생략 등기. 별표 몇 개? 2개. 너무너무 잘 나와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기본과 정리했지만 복습하는 거야 저랑. 중간 생략 등기. 별표 2개인데 물론 내가 왜 이걸 다시 정리하냐면 이 별표 2개짜리는 해마다 나오진 않아. 한 2년마다. 굳이 말하면 한 2년마다만씩 나와요. 2년마다, 2, 3년마다. 작년 안 나왔거든. 경년마다 이 질문이 나온다면 올해 나온 게 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중간 생략 등기. 다른 말로 뭐예요? 중간 생략 등기가 미등기 전매. 여기 관련되는 대법원 판례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자, 토지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는 갑이었어. 갑이 지금부터 2년 전에 3억의 을한테 매매 잔금 받았어요. 잔금 받는 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 등기 필증 같은 거 다 넘겨줬어요. 근데 얘가 등기를 안 내고 있다가 다시 2년 만에 병한테 8억에 매매했어. 미등기 전매하는 거죠. 이때 갑 같은 사람 뭐라 부르죠? 항상
최초자를 붙여. 최초 매도인, 최초 양도인. 미등이 전매한 을 같은 사람 뭐라 불러요? 항상 중간자를 붙여요. 시험장은 그림 안 줘. 응? 최초 양도인이, 중간 양도인이, 중간 매도인이. 얘 중간자 붙여. 중간자 꼭. 중간, 뭐 중간 양도인, 뭐 중간 매도인, 중간, 꼭 중간자를 붙여. 중간. 얘는 뭐라 붙여요? 최종. 최종 양수인, 최종 매수인이 붙은 거야. 이렇게 됐을 때 최종 매수인 병이 최초 매도인 갑에게 쫓아가서 이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이 등기 청구권. 미등 전매했을 때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좀 이따 보면 직접 등기를 청구하든 대의 청구하든 얘한테 청구하는 이 등기 청구는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한테 등기 요구하는 것은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은 누구한테만? 갑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거야. 특정 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적. 이 사람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물권적이야. 얘한테만 등기 청구해야지. 이 등기 전매된 상태에서 얘가 이거를 정한테 넘겨버렸어. 등기 먼저 넘겨버렸어. 얘가 얘한테 쫓아가 등기 청구할 권리 있어 없어요? 없잖아. 갑이건 정이건 누구건 다 등기 청구할 수 있는 물권적이야. 올해 누구한테만 청구할 수 있어? 갑에게만. 한 사람한테만 요구할 수 있으면 채권적. 이 사람 모든 사람한테 다 요구할 수 있으면 물권적. 채권적, 물권적이요. 채권적 청권이에요. 첫째. 근데 채권은 뭐에 걸려 원래 채권은? 10년에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원래 채권은 걸리는 거야. 채권이라는 것은 물건은 소멸시효 안 걸려. 채권은 10년 소멸시효 걸려. 그런데 채권이기 때문에 10년 지나면 등기 청구가 안 돼야 돼. 근데 판례가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는다는 거야. 채권이지만. 왜? 응? 미등 전매에서 최종 매수인이 점유를 수반하고 있는 동안만 채권적이지만 소멸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아. 따라서 최초 매도인은 10년 아니라 20년 지나서 등기청구 들어와 등기를 받아줄 일이지 10년 지났다고 등기청구 거절할 수는 없다. 채권적이지만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이거 어려운 질문이에요. 두 번째, 미등 전매했을 때 3자 전원의 합의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2년 전에 갑건이 매매할 때부터 저 매도인 씨 언젠가 내 원하는 사람 앞으로 등기 내주기를 합시다. 그 조건 아니면 못 삽니다. 좋습니다. 응? 원하는 대로 등기 내주기를 하죠. 합의가. 미등 전매된 합의가 있었고 얘랑 매매하면서 등기는 직접 얘한테 해오기로 합시다. 또 합의가 있었고 그리고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간에도 합의가 있어야 합의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3개. 말로 표현하면 갑과 을사 합의가 있고 을과 병사 합의가 있었다면 병은 직접 등청할 수 틀려요. 이 2개 있어서 안 돼. 전원 합의란 최초 양도인과 최초 양수인 간에도 합의가 있어요. 합의 몇 개가 있어야 된다? 3개. 있다면 이때는 최종 매수인 병은 최초 매수인 갑에게 쫓아가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 합의 3개 있다면 직접 다이렉트 등기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3자 전원에 합의가 없었더라도 최종 매수인 병은 중간 매도인 을을 뭐해서? 대신에 대의해서 최초 매수인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얘를 대신해서 청구할 수 있다. 청구가 누구 앞으로 등기를 내라는 거? 누구 앞으로? 대의 청구해서 을 앞으로 등기 낸다면 다시 이전 등기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국가에서 권장이에요? 권장할 사항이 아니에요. 권장해야지. 대의 청구에 을 앞으로 등기 낼 때 그럼 을 앞으로 등기 내면 등록세, 취득세 물고 다 병 앞으로 등기 내면 양도세 물고 이건 바람직한 사항이야. 그렇기 때문에 3자 전원의 합의가 없었던 대의 청구는 언제나 인정된다. 대의 청구는. 이 대의 청구에서 얘 앞으로 등기 낸 다음에 얘를 대신에 등기 청구 등기 낸 다음에 다시 이전 등기 오는 거 말려 안 말려요? 이건 권장할 사항이지.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속인단 말이야. 3자 전원의 합의가 있었든 없었든 대의 청구는 언제나 가능한 거다. 이해되시죠? 네. 자, 3번째. 기왕에 등기 났다면
등기 났어. 어떻게 이렇게 났다는 거야. 등기가 그냥 이렇게 나버렸어요. 미등 전매 등기 나버렸어. 그냥 등기 났어요. 그냥 등기 났다면 3자 전원의 합의가 없었는데도 합의가 없었다면 등기를 이렇게 내면 안 돼. 얘한테 등기 이렇게 얘한테 등기 낸 다음에 이렇게 등기해야 되는데 합의도 없었는데 그냥 등기 났어. 이 등기 났다면 이 등기는 합의가 없어서 이유 같고 유효다, 무효다. 없었더라도 유효하다. 적발되면 처벌은 받을지언정. 하지만 미등기 전매에서 이 병합화 등기 난 것이 미등기 전매한 것이 이것이 토지거래 허가적이라면 무조건 뭐다? 무조건 무효예요. 허가증 첨부해도 무효예요. 허가증 첨부해도. 허가증 어떻게 첨부했을까 애들이? 갑과 병이 첨부했겠죠. 허가를요. 허가증 몇 개 첨부해라? 2장 첨부해라. 갑과 을이 하나, 을과 병이 하나. 이렇게 첨부해야지. 갑과 병이 허가 첨부했다 될 일이 아니다. 허가증 첨부했더라도 3자전 합의가 있었더라도 허가제 이루어진 것은 무조건 이율 막는 건 무조건 뭐다? 무효이다. 5번째. 이 과정에서 중간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인상해 주기로 합의했다면 등기 못 내줘 인간아. 너는 8억, 예태 2년 전에 3억 받았어. 8억에 팔아먹었어. 한 푼도 아무것도 안 내잖아. 못해줘. 어? 법대로 해. 아니 2년 전에 분명히 해준다 그러지 않았느냐. 몰라 못해줘. 그럼 얘가 할 수 없다면 1억 더 줄게 라고 중간 매도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인상해 주기로 합의했다면 1억 더 주기로 했어.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을 얘가 지급할 때까지 얘 등기 청구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더 받아먹어라, 덜 받아먹어라. 더 받아먹어. 그냥 등기 내지 마. 이거 합법적인 거야. 판례 인정하는 거야. 따라서 중간자가 매매대금을 합의했다면 그 인상된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병의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더 받아먹으라는 거죠. 이거 유효하다. 이렇게요. 또 하나. 그러면 미등 전매했을 때 얘가 여태 직접 청구하든 대의 청구하든 등기 청구는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어.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한테 등기 청구는 있다고 해서 중간 매도인이 얘 등기 청구권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이게 또 존속하는 이것도 있고 얘도 있는 거야. 그럼 을도 있고 병도 있는 거지.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중간 매도인 등기 청구를 소멸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얘도 청구할 수 있고 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거 보면 되죠. 이런 얘기들이야. 더 이상 없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체크하면 다 설명드렸어요. 여기가 194쪽 봐보세요. 그 밖의 경우. 그 맨 밑에 있어. 자, 이게 미등기 전매 얘기인데 다만 우리 판례는 모두 이 얘기죠. 그 밖에서 모두 생략 등기도 기왕에 등기 났다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모두 생략 등기가 뭐예요? 모두 생략 등기가? 자, 한자로 쓰면 모두 머리를 생략했다. 머리를. 보존 등기를 생략한 거예요. 보존 등기를. 자, 건물을 신축한 건 갑이 신축했어. 그럼 갑이 어떻게 해야 돼? 지압으로 보존 낸 다음에 이 집을 분양받은 사람은 을이야. 그럼 이 지압으로 보존 낸 다음에 분양받은 사람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 과정에 보존 낼 때 등록 취소된 물지 이전 등기 할 때 또 취소된 물지. 그러니까 건물 신축해서 가만히 갖고 있다가 분양자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를 을 앞으로 내버린 거야. 한 단계 생략됐죠. 건물의 신축자가 자기 앞으로 보존 낸 다음에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 거야. 이게 FM대로 하자면요. 건물 신축한 갑이 건물 신축이 준공되면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 낸 다음에 보존 등기 자기 앞으로 낸 다음에 매수인 앞으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직접 매수인 앞으로 보존을 내버린 거야. 한 단계 생략했죠? 이것도 기왕에 등기 나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뭐랑 똑같아? 중간 생략 똑같은 거죠. 그렇죠? 유효하다. 모두 생략 등기도 유효하다. 보존 등기를 직접 내버주는 거 매수인 앞으로. 그 다음에 거기 2번 봐보세요. 2번 보시면 A 토지의 소유자인 갑이 사망 후에 상속은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그건 취득해요. 하지만 상속이
남한테 처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상속 등기한테 처분해야 돼. 그런데 이거 아버지 명 땅이에요. 땅 뭐 한 1000평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뭐 한 5억 나는 땅이야. 아버지 명 있는 땅이야. 우리 아버지 지금부터 2년 전에 돌아가셨어. 사망했어요. 그러면 상속 등기하죠. 상속인 소유가 되는 거야, 이제. 근데 아버지, 내가 사망신고 안 했어. 사망신고 안 했어요? 사망신고 안 하면 어쨌든 형식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 사망신고 되지, 제적이 되지. 왜? 나도 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고 있다가 직접 돌아가신 아버지에서 의뢰다 판 것처럼 매매계약 써서 직접 등기를 어떻게 냈어요? 이전 등기. 을 앞으로 등기냈어. 상속은 등기 안 해도 소유치사지만 처분하려면 네 앞으로 상속 등기 낸 다음에 처분하는데 상등기 없이 그냥 직접 등기 내줘 버린 거야. 뭐랑 똑같아? 미등기 전면과 똑같잖아. 한 당 생략되잖아요. 이것도 기왕에 등기 나면 유효다 뭐다? 유효하다. 적발되면 가산금은 맞을지언정. 그래서 절차 위배된 등기도 모두 생략 등기도 기왕에 등기 났다면 유효하다. 처벌은 받을지언정. 미등기 전면랑 비슷하잖아 지금. 거기까지 이렇게. 자, 뭐 그런 얘기다. 별것도 아니에요. 그 얘기 봐주시고 넘기시면 두 문제 나오든 세 문제 나오든 고정손님이 어디냐? 바로 198쪽, 199쪽. 그래서 우리는 199쪽을 별표 3개 쳤어. 198쪽 별표 3개 쳤어요. 기억나시죠? 187쪽. 등기하자. 이거는 뭐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야. 너무 쉽지만 제일 잘 나와요. 187조에 상속받은 부동 상속, 판결, 경매, 공용증수, 기타 법률에 규정 있는 것은 뭐 하잖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 걸치니까 단 처벌되면 등기하라. 상속, 판결, 경매, 공용증수. 이거는 이제 안 봐. 그런데 뭘 불렀냐? 기타 법률 규정. 등기 안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느냐? 넘겨보세요. 상속, 판결, 경매, 공용증수에서 5번 넘기세요. 기타 법률 별표 몇 개? 2개를 쳐놓으셔야 돼. 이게 섞이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등기 안 해야 되는 물건면도. 자, 이제 하나씩 다 밑줄 긋을 거예요. 밑줄 긋고 한두 가지 추가시킬 거야, 제가. 등기 안 해야 되는 거.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원시 취득이야. 내가 내 건물 준공시키면 보증 내야지 내 거 되는 거 아니잖아. 등기 안 해도 원시 취득. 부동산 멸실로 인한 물건 소멸은 뭐 하지 않아도 등기를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부동산이 멸실된 순간 그 부동산에 있는 모든 물건은 뭐 하지 않아도 등기 말소하지 않아도 다 소멸되는 거야.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에 소유권 등기가 나 있어요. 2층짜리 건물이야. 거기에 전세 등기 내는 사람도 있어. 돈 1억 빌려 저당 등기 는 저당권자도 있어. 근데 그 목적물이 어젯밤 불나 모두 소실돼 버렸어. 그럼 그 소유권 등기, 전세권 등기, 저당권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소멸되는 거야. 뭐 하지 않아도 등 말소하지 않아도. 건물이 없는데 뭘 경매 처분해요? 건물이 없는데 뭘 사용소득해요? 다 소멸하고 다만 물상돼 있는 문제도 있어요. 물상대의. 그 저당권자가 전세권자가 화재보험금이 나오거나 수용보상금이 나오거나 재보상이 나왔을 때는 그걸 옮겨가서 내 돈을 먼저 달라. 물상돼 있는 남을지언정 목적물이 멸실하면 그 물건에 있는 모든 물건은 자동으로 다 소멸한다. 등기 말소하지 않아도 법정신한건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관세법정신한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혼동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어느 전세권 자동 제한물권 가진 자에게 그 목적은 소유권이 주어져 버리면 더 큰 권리가 주어져 버리면 그 저당과 전세권 등기는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자동 없어진다. 혼동은 법률의 규정. 그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가 무효되거나 취득 해제될 때 물건의 복귀는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당연 복귀한다. 원인된 부동산 매매 계약이 뭘 해제돼 버리면 매수나 아파트에 있는 등기는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돌아온다. 등기 없이도 물건을 복귀한다. 등기 없이도. 요 정도. 그런 다음에 거기 추가할 게 뭐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추가할 게. 이걸 추가해야죠. 용익물건은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 용익물건은 존속기간, 계약기간, 존속기간이 계약이 만료되면 그 저당권, 지상권 등기를, 지역권 등기를 뭐 하지 않아도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소멸되는 거야. 전세권은 잘 봐보세요. 전세 등기 냈어. 전세금 3억이야. 자, 전세권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그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그 전세권의 영적 권리는 소멸한다. 등기 말소하잖아. 영적 권리는 소멸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지만 전세가 반환받을 때까지 담보적 권능은 살아있는 거지. 하지만 영적 권리는 소멸하는 것 같은 게 말소하지 않아도. 모든 용인물권은 언제? 전세권이 만료됐을 때. 모든 담보물권은요. 저당권이고 뭐 모든 담보물권은 언제 소멸한다? 등기 말소하지 않아도 피담보 채무가 소멸할 때, 피담보 채무가 변제될 때, 돈 갚아버리면, 돈 갚는 날에 소멸되는 거지. 양담보, 매도담보, 아니면 저당권, 등기 말소하는 소멸하는 거 아니야. 용인물권은 계약기한이 만료됐을 때, 담보물권 돈 갚는 날, 등기를 말소하잖아, 등기하잖아도 소멸되는 거다. 그 얘기죠? 여기 아무것도 아니지만 최근에 5년 연속 빠진 적이 없어. 한 문제 이거야. 딱 쳐놓고 등기되는 고르시오, 등기 안 해야 되는 거 고르시오. 맨날 이 질문이죠? 문제. 오케이. 요 얘기 하나 보셨고. 자, 그런 다음에 넘겨보세요. 저번에 우리가 기본 강의할 때 가등기 안 봤어요. 가등기도 봐야 돼. 왜냐면 가등기는 등기법은 너무너무 중요해. 등기법에서 가등기 너무 중요하죠. 뭐 공동신청에 하는데 단독신청 특례가 어떻고, 가등기가 첨부서류가 첨부 안 되는 서류가 첨부서류 필요 없다는 등, 뭐 본등기할 때 절정이 중요해. 근데 민법에서도 가등기를 물어요. 가등기. 잘못 지는 않지만 4, 5년에 한 번씩 물어요. 거기 보면 202쪽에 심화 가등기. 거기다가 별표 2개 치세요. 한번 설명해 볼까요? 가등기. 기본 강의할 때 했나 안 했나요? 안 했지요? 다 안 한 건 다 알아. 안 한 건 다 알아. 어떻게 알았을까? 안 한 거를? 그렇지요. 필기가 아무것도 없어. 깨끗해. 그럼 안 한 거야, 여기는. 자, 가등기 볼까요? 가등기. 민법에서도 가끔 물어요. 가등기는 뭐의 줄임말이다? 가짜등기. 가등기 반대말은요? 찐등기? 진등기? 그래요. 본등기. 가등기는 왜 하는 거냐?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가등기야. 내가 지금 당신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없지만, 언젠가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 순위만 해도 확보를, 청구권을 보존하는 것이 가등기예요. 근데 가등기 대상이 되는 이 청구권이요. 이 가등기 대상이 되는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을 가등기 하는 거예요? 물건 청구를 가등기 하는 거예요? 채권적 청구권을 가등기 하는 거예요. 채권 청구권이 가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물건적 청구권은 가등기 할 수 없어요. 가등기 대상이 되는 청구권이다. 뭐다? 채권적 청구권이야. 뭔 청구 가등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 잡은 사람이 나 번등기 내달라. 번을 청구하는 것은 채권적이다? 물건적이다? 채권적이야. 이게 물건 청구 가등기 하면요, 소멸시 안 걸리지. 번등기 20년, 30년 이상 낼 수 있지. 물건이 안 걸리니까. 근데 가등기 대상이 되는 청구권 자체가 채권이기 때문에 가등기 잡은 사람이 번등기 청구권은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소멸되는 거야. 대상이 뭐다? 채권. 이거 가등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봤잖아. 채권 청구권이지만, 아까 그 총칙 볼 때 채권적이지만, 정지조건부, 부동산 얘기해.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지만 해제 조건 청구는 가등기 할 수 없다. 저는 기출문제 안 나오면 안 해. 시기부 기한, 부동산 시기부 기한 청구권은 채권적이지만 가등기 할 수 있으나, 언제까지라는 정기부 기한 청구권은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가등기 한번 합시다. 토지가 있는데, 갑의 토지에 2번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가등기 권리자 는 을. 언제 번등기가 빛나를 반드시 펴놓는다. 가등기 잡았어요. 가등기 효력. 가등기 하면 가등기 효력, 법적 효력이 효력. 가등기 하면 무슨 효력이 있죠? 가등기는 순위 보존의 효력이 있어, 없어요? 순위 딱 보존하는 거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지. 다 순위 보존의 효력만 있는 거지.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무슨 가등기의 권리, 추정력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아, 얘 가등기 잡았으니까 번등기 할 권리가 있을 것이야. 번등기 할 권리가 있을 것이야. 라고 추정한다, 추정하지 않는다. 추정하지 않아. 가등기가 처분금지 효력, 양도금지 효력 있어 없어요? 없어. 가등기 잡힌 거 이렇게 등기해 주는 거 말려요? 안 말려요? 안 말려. 가등기 잡혔다 이전 등기 못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제정신이면 잘 안 하려고 했죠. 가등기가 어느 날 본등기 돼버리면 이거 어떻게 돼? 직권 말소돼. 그런데 본등기 안 나고요. 가등기가 말소되면요. 가등기가 말소되면 취득하잖아. 안 말려. 다만 위험해서 안 할 뿐이지. 가등기 잡힌 부동산 이전 등기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왜? 처분금지 효력이 있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뭐만 하고 있는 거다? 야, 죽기 살기 손이만 보전하고 있는 거야. 응? 자, 가등기 잡은 사람이 가등기 권리자가 여기 권리자가 누구야? 을이 나 본등기 달라. 이 본등기 달라라고 청구하는 것은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 청권이다. 물권적이 아니야. 항상 채권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누구한테는 본등기 요구할 수 있다. 딱 한 사람, 한 명한테만 요구해야 돼. 그건 채권적이야. 누구한테 다 요구할 수 있어. 갑이건 병이건 다 요구할 수 있어. 그럼 물권적. 누구한테만 요구하라. 본등 청구는 누구한테만? 갑에게만. 얘한테만 요구해야지. 얘한테 본등 청구할 권리 있어 없어요? 없잖아. 뭐기 때문에? 채권적이기 때문에. 이게 물권적이라고 그러면요. 가등기 권리자는 을은 갑 또는 병 누구에게도 요구할 수 있다는 물권적이야. 채권적이기 때문에 오로지 누구에게만? 갑에게만 본등기 청구해야지. 얘한테 본등기 청구할 권리는 없다. 또 채권적이기 때문에 몇 년의 제척기한이 걸린다? 10년. 10년 지나면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물권적이면요. 소리 안 걸리잖아. 30년, 40년 지나도 본등기 낼 수 있다는 거잖아. 10년 지나면 본등기 청구할 수 없다. 채권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예를 상대로 본등기가 났어. 본등기 나는 순간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등기관이 어떻게 한다? 직권 말소당한다. 이게 위험하니까 안 사는 것뿐이야. 지금 말씀에 대상이 된다. 얘는 본등기 청구 대상이 아니야. 그런 다음에 가등기하면 물권 변동 시점. 물권 변동의 시점은 자, 가등기 잡은 게 언제냐? 가등기 잡아놓은 것은 2019년이야. 본등기는 언제 했느냐? 본등기는 2022년에 본등기 냈어. 이게 언제 소유권 취득해요? 2022년에. 본등기 시에 물권 변동하는 거지. 가등기 잡은 2019년까지로 소고표 있다 없다? 없다. 뭘 시점은 본등기 시에. 소고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뭐 어려운 아무것도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렇죠. 한 번은 해본 거예요. 가등기도 잘 물어요. 이렇게요. 자, 그리고 봐주시고 넘기시면 등기 청권. 이거 안 했어요. 저번에. 등기 청권. 등기 청권인데 이 등기 청권부터는 점심 먹고 할 거예요. 우리가 오후 수업도 있는데 굳이 2시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죠.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1시 10분이니까요. 2시 10분까지 점심시간 하고 그러고 나서 한 2시간 반 정도만 더 하고 오늘 집에 가실 거예요. 지난번 제가 빠지는 바람에 이렇게 됐어요.